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수험생들을 울린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으로 뽑지 않고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억울하고. 꿈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소규모 작업장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해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작업장 내부에는 불에 잘 타는 물질이 많아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큰데요. 반복되는 작업장 화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슈엔 현장에서 살펴봅니다. 2012년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8%. 그러나 실제 실업률은 20%를 뛰어넘는다는데 취업난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교사 지망 수험생들을 울린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세습되어 가는 것 같고, 이게 능력으로 뽑지 않고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억울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직 준비생들과 기간제 교사들에게 교사 취업을 미끼로 회비와 알선 수수료까지 뜯어낸 교직 취업 사기단의 범죄 행각을 파헤쳐 봅니다. 미래의 선생님을 꿈꾸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 노량진.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지만 세상과 등진 채 각종 고시에만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해서 노량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먹고 싶은 것도 놀고 싶은 것도 자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오직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내정자를 정해놓고 허울뿐인 채용 공고를 낸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 사립학교에서 일명 교육연구소라고 불리는 브로커들과 결탁해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교사를 채용한 건데요. 이런 현실에 대해 교직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저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6년 그 공부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세습되어 가는 것 같고, 이게 능력으로 뽑지 않고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억울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장면나서 잘 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런 다른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에요.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은 유료 회원인 정회원들에게 구직자들 개개인에 대한 맞춤 채용 정보를 줄 수 있다며 사이트 회원들을 현혹했는데요.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찾아가 봤습니다. 요즘 이제 교사 취업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갖고 사립학교 정교사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우리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뭐 국책사업기관이다. 또 뭐 특허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해갖고요. 텔레마케터를 공용해서 무료 회원들을 유료 회원을 가입시켜갖고 그분들한테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비교사와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편취한 일당. 이들은 과연 어떤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통상적으로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분들을 한데 교직 사이트를 개설을 해요. 그 개설을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접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생님들한테 이제 무료 회원을 가입시키면 뭐 특별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죠. 그럼 일단은 그래서 무료 회원을 가입을 시키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텔레마케터들을 갖다가 고용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유료 회원을 가입시키는 그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명 교육문화연구소의 대표인 강모 씨는 정회원들에게 55만 원에서 77만 원의 회비를 편취했는데요. 이른바 프리미엄 회원에게는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1억 5천만 원의 회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80명을 상대로 해갖고 한 3억 5천만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교사와 기간제 교사들에게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국책사업 기관이자 국내 유일의 교사 채용 시스템인 것처럼 속여 회비를 편취한 이들. 그뿐 아니라 각 사립학교에서 원하는 교사의 연령과 성별, 심지어 종교까지 알아내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조차 허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공평한 공개 전형으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사립학교 채용 절차가 일단은 뭐 공고가 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사를 뽑는 기준이나 이런 채점표 같은 것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기관지 교사들이 느낄 때는 그 학교에 내정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 학교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바로 마지막에 합격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사립학교 채용에 대해서 좀 불통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한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그 허점을 이용해서 그 일반 학교에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정보들, 어떤 사람 뽑고 이 학교에 내정자 있다 없다 이런 점들을 자기들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많은 기관지 교사들이 그런 정보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헛수고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커서 그곳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청년 실업 또는 취업난을 갖다가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취업 컨설팅이나 뭐 이와 같은 뭐 교직 컨설팅, 그 다음에 뭐 전문 자격증 컨설팅이라고 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제 이게 거액을 투입을 해서 만약에 내 자격증을 딴다거나 또는 컨설팅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9.99%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예비 교사들과 기간제 교사들의 꿈과 열정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왜 이런 씁쓸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저희들도 이제 각종 계좌 추적지 뭐 폭넓은 수사를 해갖고 결국 그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다 찾아냈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취업에서 있어서 이렇게 뭐 요행수는 있을 수 없다. 전공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정상적인 채용 공부 나오는 데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꿈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원 임용고시 수험생들과 기간제 교사들.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일당의 사기 행각에 참 씁쓸해지는데요. 한 수험생이 말한 것처럼 부의 세습화가 아닌 실력 있는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소규모 작업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제조, 가공하는 생산 과정에서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여느 화재보다 훨씬 높은데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업장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4일 새벽 중구 을지로 3가의 한 인쇄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내부에 쌓여있는 종이에 불이 옮겨붙어 진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화염이 높게 치솟고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쇄물이 쌓여있다 보니까 그거를 잔불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같은 지역의 한 봉제 작업장에서 불이 나 많은 재산 피해를 남겼는데요. 평소보다 작업량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보니 화재 예방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 그 연말 연시다 보니까 인쇄소에서 작업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쇄소에서는 종이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 화기 취급에 주의하시고 난방기구 사용할 때 조심해 주시고 특히나 실내에서 흡연하지 않으셨으면. 요걸로 말고 조금 더 내려가면 바로 골목 하나 또 있어요. 화재 발생 그 다음 날 인쇄소 골목을 찾았습니다. 비좁은 골목과 쌓여있는 인쇄물로 인해 한번 불이 나면 진화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찍 나오니까 불 났고 여기 원래 이제 가건물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쪽에 이제 기계 관련된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불이 나도 신고를 안 해요. 왜냐면 기계에다 물 뿌리면 기계 물 수정이 다 해체해놨잖아. 현장은 아직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요. 이러한 작업장 화재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생산 중단 등의 간접적인 손실까지 이어져 그 피해는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2012년도 12월 달 그 한 달 통계를 보면 그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에 대해서 약 한 2,700여 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원인이 전기였고요. 두 번째 원인이 부주의였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같은 경우는 기온 급강하에 따라서 많은 전열기구나 난방기구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연말이다 보니까 작업량이 많이 밀려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에 따른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성동구 성수동의 한 인쇄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손과 발가락 등에 화상을 입고 총 3,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는데요. 이 불은 인쇄소 내부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화 장소가 인쇄소 바로 옆에 공기 압축기로 인한 그 전기 누전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다행히 빨리 화점층에다가 그 방수를 하여서 불은 빨리 진화가 됐습니다. 또 다른 화재 현장. 용답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발생한 불길을 잡으려 소방대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업장 화재는 보통 인화 물질이 많아 순식간에 불이 확대될 수 있어 재빠른 진화가 중요합니다.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그 하나로 인해서 바로 옆에 있는 발화물질도 급속하게 팽창하기 때문에 항상 소방관도 위험하지만은 또 안에 있는 사람도 탈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인명이 항상 사상자가 날 수 있는 우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화재가 더 위험합니다. 화재 발생 이틀 후 성수동 인쇄소로 찾아간 제작진.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남기는 소규모 작업장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공장 화재의 특징을 보면 비록 그 주거 시설이나 이런 다른 시설에 비해서 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화재가 났을 때 전체로 연소가 확대되는 샌드위치 판넬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한번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가 전체적으로 전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나 불이 쉽게 붙는 인화성 물질, 화학약품 등을 취급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공정 중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험 요인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장 자체가 항상 정돈되지 못하고 그리고 점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 설비 등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했을 때는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재를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화재 안전관리 소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화재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규모 공장이나 이런 작업장에 대해서는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소규모 인쇄소라든지 가죽 공장에는 탈 수 있는 물건이 많습니다. 가연성이나 인화성 물질이 많은데요. 보다 이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에 대한 안전이 참 중요합니다. 그중에 그 위험물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자를 두어서 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영세하거나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런 분을 따로 채용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고용주라든지 현장에서 작업하는 그 근로자들이 보다 그 높은 안전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작업장 화재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려면 먼저 발화 위험 물질은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만 취급하고 소방시설 관리며 화재 예방 교육과 훈련 등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